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의성 펫 월드에 가서 그 보호자 교육용으로 제가 강의를 하나 하고 온 게 있는데 반려동물에서 피해야 되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ASPCA라고 해서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the Animals라고 해갖고 중독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보통 반려동물이 중독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선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밥을 먹지 않는 위장관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독이 되느냐에 따라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퀴벌레 약이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저런 신경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경 증상 보일 수 있는 흔한 것 중에 하나는 감기약. 사람 감기약 잘못 먹어서 저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사람약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박수와 호흡 이상 등의 그 심폐혈관계의 증상들, 뭐 폐수종이나 아니면은 폐출혈이나 농약, 그 쥐약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 중독이 되는 이유들이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그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는 3번 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플랜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름이 됐죠. 봄에 진달래꽃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진달래꽃을 먹을 일이 실은 별로 없는데 산책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에 그런 걸 먹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백합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중독과 관련된 증상은 먹고 나서 보통 2시간째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2-3일 정도 지나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잘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하루에 3마리가 온 적이 있어요. 술 먹고 온 애들. 한 친구는 보호자분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본인이 먹다가 남겨놓은 술을 아이가 먹어서 온 아이가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일부러 먹인 거죠. 소주를 먹인 거예요. 소주. 아이들이 술을 먹으면 어떨까요? 취합니다. 얘네들도. 많이 먹으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술을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트를 넣어놓은 빵 반죽이라던가 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초콜릿 안에 술 들어있는 초콜릿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술을 먹고 오면은 이제 사람 술 취한 거랑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심장 빨리 뛰고 그 다음에 호흡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혼수 상태가 오기도 하고 너무 심각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보통 치료법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보통 입원을 해서 수액을 줘가지고 오줌으로 그 알코올을 빨리빨리 해독을 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데 수액 마치면 애들을 하루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먹이면 안 됩니다. 재미로라도 먹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번째 과일 C입니다. 과일 C 같은 경우에는 뭐 먹어도 크게 무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일 C에는 시인화나 글리코사이 들어가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청산 중독을 유발합니다. 이게 사과, 살구, 체리, 복숭아, 배, 자두씨에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C를 먹이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러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복숭아나 자두씨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폐색을 일으켜가지고 수술을 요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과일 C는 절대로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서는 되게 아보카도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아보카도가 들어있는 샐러드도 있고 뭐 샌드위치도 있고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보카도를 먹을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보카도에는 퍼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열매나 줄기, 잎, 씨앗에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을 많이 먹으면은 심장이나 폐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과즙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췌장염이나 이런 거를 앓던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지방의 함량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보카도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뼈는 아이들이 먹는 경우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치킨뼈죠. 치킨뼈 같은 경우에는 어린 닭들을 가지고서는 치킨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면 대부분 소화가 돼요. 근데 닭도리탕이나 삼계탕이나 이런 거를 집에서 하다 보면 이제 토종닭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뼈가 좀 약간 달라요. 소화도 안 될 뿐더러 크기도 커서 위장관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치킨 뼈를 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쓰레기 먹으면 바로바로 치워주시고 아이들 쓰레기통 못 뒤지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토종닭 같은 거 먹었을 때는 바로 버려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돼지뼈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이런 뼈를 먹으면은 이게 위까지 못 내려가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식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뼈가 식도에 걸리면 내시경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로 밀어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도에서 꺼내야 돼요. 근데 위에서 꺼내는 거는 개복이라 그래서 배를 열면 되는데, 식도에서 꺼내야 되는 거는 가슴을 열어야 돼요. 흉곽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증도 심하고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반려동물들한테 뼈를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도 데친 거 보통 간식으로 많이 주고 아이들도 많이 먹죠. 보통은 브로콜리를 조금씩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먹었을 때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를 먹으면 결석이 자주 재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카페인입니다. 뭐 차나 커피, 에너지 드링크, 탄산 음료 중에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아이들이 부정맥이 오고 빈맥이 오고, 너무 심하면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보통 30분에서 12시간까지 지속이 되고요. 사람도 커피 한 잔만 먹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바카스 못 먹는 사람들이 있듯이 아이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량만 먹어도 문제가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많이 먹어도 괜찮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은 저한테 믹스 커피 있죠, 그거를 아이가 매일 먹는다라고 저한테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탁 막혔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캔디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녹기 전까지 뭐 식도에 붙어 있다거나 혹은 뭐 위에서 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캔디류 자체도 물리적인 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자일리톨입니다. 껌을 먹게 되면은 그 껌을 보통 아이들은 한 알씩 먹진 않아요. 보통 이 자일리톨 껌을 이렇게 두면 애들이 그게 쏟아졌을 때 그 껌을 그냥 사료처럼 한꺼번에 먹어버리거든요. 자일리톨을 먹으면 간부전이 오고 저혈당이 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에요. 저혈당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존하기가 힘들다, 보통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일리톨 껌 집에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 절대 못 먹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